안녕하세요. 매운 국밥연구소입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만의 문화였던 것이 서양인들에게도 점점 스며들고 있죠. 엄청난 시골이 아니고서야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젓가락을 쓰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이건 좀 별로지 않을까? 서양인들은 항상 신발을 신고 생활한다던데 이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 열풍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도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맞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걱정부터 하곤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로 인기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든 사실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추지 않아도 한국 그 자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K-팝, K-드라마와 함께 K-뷰티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의 패션이나 화장품과 함께 K-뷰티 중 하나라며 이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찜질방인데요. 찜질방이 왜 K-뷰티라 하는지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찜질방은 목욕탕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닌 일본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찜질방은 1994년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죠. 온천과 같은 곳에서 모래찜질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구운 뒤 가마속에 남은 열로 찜질을 해왔었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찜질방의 시초이며 목욕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 한국이 개발해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찜질방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데요. 영국 최대 공영 방송사인 BBC와 미국 뉴스 채널인 CNN에서도 보도됐으며 뉴욕타임즈와 같은 여러 언론사에서도 한국의 찜질방을 소개했을 정도라 합니다. 한국에서는 엄청난 시골이 아니고서야 한 동네마다 큰 찜질방 하나씩은 꼭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목욕탕비에서 조금만 더 내면 찜질방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찜질방 입장료가 한국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냥 목욕탕이나 갈까? 하고 가는 곳이 아닌 오늘은 관리 좀 받아볼까? 라고 생각할 때 가는 곳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기 뷰티 프로그램인 뷰티 트리핀에서도 한국의 찜질방을 이용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는 미국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인기 MC 에린 로빈슨과 그녀의 친구 조슬린이 첫 한국식 스파 체험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타운의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찜질방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찜질방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린과 조슬린은 찜질방을 이용하기 전 먼저 탕에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몸을 헹군 뒤 둘은 탕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이라는데 너무 깨끗해. 맞아. 저번에 중국에 갔을 땐 정말 놀랐었어. 중국과 한국의 탕을 비교하며 이야기한 것인데요. 중국과 일본에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뷰티 방송인 뷰티 트리핀은 전 세계의 뷰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도 방문했었던 것인데요. 특히 중국의 목욕탕은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것에도 장난을 치는데 씻는 물은 어떨지 안 봐도 뻔하죠. 이어 에린과 조슬리는 탕에서 나와 찜질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황토방에 들어갔는데요.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황토볼 위에 누워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황토볼은 찐 듯한 황토를 몸에 바르는 대신 몸에 묻지 않으면서 황토의 효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무슨 효능이 있는지 잘은 몰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다음으로는 얼음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춥다고 하면서도 아마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버텨보는데요. 조슬리는 열 많은 자신의 아빠가 좋아할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얼음방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따끈한 소금방. 독소가 빠지는 것 같다며 바닥에 알갱이들이 소금이 맞는지 살짝 맛보기도 하는데요. 그러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졌을지 알아도 궁금증을 막을 순 없었나 봅니다. 차가운 방, 뜨거운 방에서 땀을 뺐으니 낮잠 한번 자주는 게 찜질방의 코스 중 하나죠. 그리곤 드디어 한국식 목욕에만 있는 세신 때밀이에 도전합니다. 낯선 때밀이에 처음에는
아파하는가 싶더니 우후죽순 밀려 나오는 자신의 때를 보자 그새 웃음이 나는데요. 때밀이를 하는 떼수건을 우리는 이태리 타올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때를 밀지 않는다던데 떼수건은 어째서 이태리 타올일까요? 이태리 타올의 이태리는 이탈리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때를 전혀 밀지 않으며 떼수건 또한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떼수건을 만드는 원단이 이탈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태리 타올이라 부릅니다. 이 이태리 타올 또한 한국의 것이 맞습니다. 에린과 조슬린이 한국의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낮잠을 자고 때를 미는 모습을 보자 해외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 미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완전히 뿜었다. 때 밀어서 충분히 깨끗해졌는지 어떻게 알아? 껍질이 다 까지면 된 거야. 저도 찜질방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너무 시원하고 여유로워 보이네요. 때 미는 동안 에린을 보고 엄청 웃었어요. 그녀가 뺨을 문질러 닦는 순간 나는 웃겨서 거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찜질방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찜질방 이용 에티켓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찜질방에서 방송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면 소리 지르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은 정말 하면 안 돼요. 한국 찜질방에는 그곳만의 에티켓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덩어리를 입에 넣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 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생도 생각해주세요. 한국 스파에는 에티켓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만이 한국 찜질방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 문화 전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동들은 재밌는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한국 찜질방에서 매번 이렇게 하면 반드시 퇴장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엄격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반응으로는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와 밥이 정말 꿀맛인데 없어서 아쉽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 찜질방에서는 한식을 먹을 수 있다며 보도했었을 만큼 찜질방의 묘미 중 하나인데 한국의 찜질방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이것만 쏙 빠지니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더욱 알찬 구성인데 말이죠. 찜질방 체험을 끝낸 에린과 조슬리는 피로가 풀리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며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보다 조금 일찍 예전의 생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찜질방이 유행하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 한국에서는 찜질방은커녕 외출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다행히 며칠 전부터는 우리 한국도 다시 옛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모두 함께 이겨낸 결과입니다. 그 녀석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한 마음으로 이겨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운 국밥 연구소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